좀 안타까운 건 그 정치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보이기는 이제 항상 좀 애매하는 그냥 뭐 지지했다 이걸로 그냥 끝나고 많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법률가가 많으세요. 법대 출신이 많네요. 예.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응징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만 평생 바라보던 사람들은 미래를 잘 볼 수가 없죠. 관심도 없고 모르면 안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과를 나온 뭐 아니면 또 과학자 출신의 이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그 뭡니까 다큐멘터리 중에 익스플레인드라는 걸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말로는 지금 아직도 인류와 접촉을 하지 않은 바이러스, 미지의 바이러스가 160만 종이 있답니다. 와. 근데 그래서 코로나19도 옛날부터 그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 아주 거리가 멀어서 접촉을 하지 않다가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밀림을 파고 들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옮겨지면서 불행하게 이게 이렇게 접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번졌는데 아직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160만 종이란 말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큰일 났다 생각해서 탐험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탐험대들이 했던 일이 저 밀림 오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야생동물을 채취한 다음에 미지의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그걸 연구를 시작했어요. 미리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0종 정도 연구가 끝났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59만 7천 종이 남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첩첩산중이네요. 예. 네, 과학기술 대통령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러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하는 겁니까? 아,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 과학기술만이 우리나라를 잠재성장률 0%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를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성장 전략입니다. 어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기술 5개만 확보하면 그러게요.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30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임원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1등과 2등 차이가 별로 없으면 언제든지 역전당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1등과 2등 간의 그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러면 이런 그 뭡니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초격차 과학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만 확보하면 그러면 우리는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어허. 그러면 어느 분야가 가능한가? 그건 많이 떨어진 그런 분야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1위 군에 속하지만 아직은 정말 독보적인 1등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야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독보적인 1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표적인 분야가 디스플레이, 와. 2차 전지, 네. 그리고 원전, 네. 수소 산업, 어허. 그리고 또 AI 반도체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기술력은 좀 떨어집니다만 워낙 그 시장이 커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쪽이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K 컨텐츠. 아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만 하면 뭐 K 컨텐츠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기업은 디즈니 아니겠어요? 디즈니가 그전까지는 아이들 만화 영화만 만들다가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를 인수하고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즈를 인수하고 그리고 또 아이언맨, 어벤져스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삼성전자급의 그런 대기업, 컨텐츠 대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아, 디즈니가 그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저 실력을 보면 거의 매년 아카데미상을 받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 내는 것마다 거의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 정도 나라에서는 저는 디즈니만큼 커다란 정말 삼성전자급의 K 컨텐츠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야, 지금 정치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선진국이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삼성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큰 건데 지금 그 실용적인 것보다는 이념 또는 뭐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해서 그냥 편가르기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비판을 받는데 우리 후보님은 상당히 돋보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성장을 예. 시키겠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아, 어떻게 위험한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우리의 서로 내부에서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변화와 동떨어져서 점점 더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거대한 흐름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신냉전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 남중국해에서 서로 군사 충돌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군사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표적인 사진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동그란 그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허. 저는 그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이 뜻하는 바는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라면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의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을 한 거고요. 반대편에는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디냐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과형 지도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과학기술 중국몽이에요. 중국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을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오, 중국인가요? 예,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고요. 미국이 아닙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중국도. 블록체인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아니, 근데 중국이 아직 민주화도 덜 되고 지금 불안한 나라인데 지금 말이에요. 근데 네. 모든 역량을 거기 쏟아부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보면은 미국도 성공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어허. 화성에 보내고 그리고 올해 내 곧 이제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립니다. 하나가 지금 저 미국과 16개국이 합해서 만든 좀 낡은 우주 정거장이 하나 있긴 한데요. 중국은 혼자만의 힘으로 쏘아 올리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사이에 끼어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를 해서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정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전략인 거죠. 이야. 그래서 이게 성장 전략인 동시에 사실은 생존 전략입니다. 그 파이가 이렇게 커져야 누군가가 논문도 쓰고 달러를 예. 벌어와야 그걸로 무슨 뭐 세금으로 뭘 복제도화가 할 텐데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아니, 정말. 모르니까요. 아하. 과학 기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네. 관심도 없고 미래 과거만 쳐다보고 적폐청산에만 관심이 있지 미래 먹거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20년 주기설이라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화공업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강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만 깔고 그리고 또 벤처기업들 육성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할 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내수용 법조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그게 제일 걱정이죠. 참 그거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네.